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천사들과 함께 투자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11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 2100선 위에 안착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요즘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바이오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자리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 네이버, 현대차가 시총 4, 5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힘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소형주들은 가만히 있나? 상승 탄력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죠?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시장은 저녁 후강의 장세로 양시장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황제의 귀환인데요. 이 IT계의 황제인 네이버가 드디어 시가총액 3위에 처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꾸준히 성장해서 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4개월 사이에 주가는 40%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1.83% 상승하면서 16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삼바, 셀트리온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이 코스피 3위가 치열합니다. 네이버가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바로 무독성인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핫했습니다. 그중에서 셀리버리 보도록 할게요. 이 셀리버리의 최장암 신약의 안전성과 무독성이 증명이 됐습니다. 원숭이 20마리에게 실험을 했는데요. 어떠한 독성과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현재는 기술 수출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53,4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실까요? 바로 급등입니다. BT1이 비덴트의 지분 18%를 취득했습니다. 약 550원의 규모인데요. 취득 이유는 사업 다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BT1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4,4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보실까요? 바로 12입니다. 12, 바로 전환사채이죠. 이 신라젠이 1,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신라젠 자본 총 합계와 비슷한 만큼 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줄 금액인데요. 지난 8월에 패스아백 임상 3상이 실패하고 주가도 하락해서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이 조기 상환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6.23% 하락하면서 18,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주식 해결사 천사들이 여러분 계좌도 지켜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의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마감하는 게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 시장 짚어보면서 다음 주도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명근 전문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부터 해서 쫙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미 FOMC 금리 결정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각 매크로 이벤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다가 칠레 시위 사태까지 있었죠. 시위 사태 때문에 에이펙 회담이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또 무역 협상까지 또 장기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리스크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만약에 시장의 위험 요인을 뭐 꽂으라고 한다면요, 일단 아직까지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또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협상에서 좀 변수가 좀 남아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뭐 빅스 선물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숏 포지션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중이 지금 신고가를 또 기록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말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딱 2,100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뭐 돌파를 했다기는 사실 좀 아직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장기 이평선하고 또 2,100포인트의 심리적 저항선이 좀 맞물리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항은 대략 한 2,111에서 14포인트 선 될 것 같고요. 단기 다음 주 지지가 또 2,058포인트 정도를 이제 하방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세로 일관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순매도세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고교 이제 무상교육법과 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무상교육 관련해서 모나미를 비롯해가지고 바른손 등이 좀 강세를 오전 들어 강하게 보였지만은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GI 평가 정보 같은 경우 온투법이죠. 이제 온투법 통과에 따른 이제 신용 조회 수가 이제 늘어나겠다.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뜻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C 홀딩 컴퍼니 지분 인수 소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에. 그래서 빗선 관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의 5G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FR을 비롯해서 5G 관련주들도 한동안 부진을 보였지만 이제 강세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정부에서 또 발표 예정에 있죠. AI 국가 전략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관련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를 비롯해서 로보 등이 또 상승세를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 강한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은 다소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상승 테마들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가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를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이 영향받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 크게 움직이기도 하는 모습이 좀 크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일정 미리미리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감영근 전문가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도 남겨주시죠. 네,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지앵커 혹시 주말에 쇼핑 계획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왜요? 뭐 사주시게요? 뭐 이제 흰 날개보다 검은 날개라도 하나 좀 장만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새 날개요? 왠지 안 팔 것 같아요. 시중에. 원하시는가 봅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블랙 말씀드렸냐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죠.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22일까지 이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보다 보면은 참여 업체 수도 650여 업체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자동 관련주를 치자면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홈쇼핑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뭐 쇼핑 붙는 내수 관련주는 다 좀 해당이 아무래도 되겠죠. 매출 성장세를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또 평소 또 눈여겨본 그런 제품이 있다면 아이템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득템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빠른 첫날부터 해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 4일 같은 경우에 삼성의 AI 포럼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정부 AI 국가 전략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일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한 민상 1 비상 관련해 가지고 중간 데이터가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같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일 같은 경우에는 대망의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아시아나 IDT 관련해 가지고 한번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 실적 발표는 GS나 CJ 계열사들이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일에는 이제 MSCI 신흥국 지수 관련해 가지고 11월 정기 변경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과 8월에 한번 그 정기 변경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지고 저도 사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찾아보니까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비중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관련해 자금 유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나 뭐 제약바이오 이벤트도 있고 뭐 그리고 게임주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다양한 이슈들 기다리고 있는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챙겨볼까요?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 천사가 소개해 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이 시간 관계상 못 풀어드린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목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요. 네페스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27,800원이고요. 비중은 안 적어주셨습니다. 끝자리 번호 0341님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이거 오늘 다행히 상승하면서 매수가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가격 전략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을 받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유지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가 아닌 장기 목표가로는 4만 원 부근을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가 좀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2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재장주격 흐름을 보이는 업체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내년부터 확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좀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과 수급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관들의 매도세를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3분기 실적이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잡아들었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 또한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우선은 현금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다음 문자는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 7,46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8245님인데요. 감영근 전문가님, 이거 진양건 회장님 회사인가요? 네, 거의 맞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면 아무래도 지금 최대 주주가 이제 그쪽 투자 조합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일 많이 돈 내신 분이 진양군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대표는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다 모래 그러니까 골재를 채취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 뭐 건설 경기가 딱히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사이언스 뭐 실적도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바이오주로 좀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회사 단디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베트남 바이오 시밀러 기업도 지분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100억대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있었죠. 그 이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인 그랑프리 1호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최대 출자자가 HLB 진양군 회장이십니다. 아무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이오와 또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모래 채취 기업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유 의견 당연히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5,700원 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제가 타이트하게 드린 이유가 이 선을 만약에 또 하락하게 된다면 더 이제 크게 더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길게 늘려서 보자면은 일단 1차적으로 8,800원대 여기 보시면은 대략 이 구간에 좀 어느 정도 저항이 있죠. 그래서 일단 8,800원대까지 보시면서 추후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5,700원, 목표가 8,800원 잡아주시면서 회사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유니셈이 들어왔네요. 매수가 4,48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5327님입니다. 최병진 전문가님, 유니셈은 어떡할까요? 예.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480원 잘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한 매출 의존도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자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엊그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 또한 좀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해야 했는데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좀 약간 반등 흐름을 갖추면서 다시 한번 5,000원 선을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로는 5,500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보시면은 뉴스 기사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업황 불안감이 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5,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이어서는요, 삼성물산입니다. 매수가 비중이 없는데요. 끝자리 번호 8970님 잘 들어보세요. 감명근 전문가님, 이거 매수가 비중 없는 거 보니까 딱 전망만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봐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삼성물산 한번 전화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더 올라서 거기에 대한 관련 전략을 여쭤보려고 문의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때랑 똑같이 보유를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고법에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은 사실 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수급 체크하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별다른 큰 조정 없이 단기 이평선을 타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목표가를 11만 원 드렸습니다. 그 11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보유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파기환송심 결과 그 전에 그 상황에 맞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풀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요, 신스타임즈입니다. 매수가 6,650원, 비중 50%, 끝자리 번호 9087님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이거 저번 달에 막 4번 연속 상한가 가고 했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전투력이 좀 높으신 분을 만난 것 같은데요.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 부근에서 50%를 들어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을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유가 최대 주주 관련한 이슈 때문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점은 7,290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왜 7,290원까지 갔느냐? 지금 변경될 최대 주주가 양수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6,000원 붙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기대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경된 최대 주주가 어떤 사업을 할지 그 기대 심리가 좀 부합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대를 보면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한번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보유 의견으로 우선은 유지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목표가로는 6,50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셔라. 절반 이상은 좀 축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손절가로는 5,3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5,3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손절가 딱 잡으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인스타임즈는요, 목표가 6,50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보너스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요, 오늘 들어온 실시간 문자 연락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